잠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밤이 되면 눈을 감아도 좀처럼 잠이 들지 않고 식은요 때는 잠시 깼다가 다시 잠들지 못해 창밖 어스름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새벽. 아침이 되었지만 온몸이 무겁고 피로는 다시지 않아 하루의 시작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잦은 근연의 반복이 우리 생의 마지막을 반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대로의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경우 수면이 최대 10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자 중 무려 85%가 이런 위험한 수면 패턴에 노출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존재합니다. 이제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수면 습관에 의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의 구조 총 3가지 수면 철학.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랜 임상 경험과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잠이 가는 인생의 필수 조건을 다시 바라보는 3가지 방법을 제시드리려 합니다. 각 방법은 단순한 수면 팁을 넘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 의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조명합니다. 이제 그 3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 황금 취침 시간을 지켜라. 밤의 시간표는 생명을 나침반이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를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저는 65년 동안 수면 의학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과 수면이 얼마나 깊이 맞물려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왔습니다. 놀랍게도 딱 한 가지 황금 취침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고혈압을 줄일 수 있고 치매 발생률을 무려 42%나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 황금 취침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다시 세팅하는 순간 몸은 곧장 회복을 시작합니다. 황금 취침 시간의 지지는 무엇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 시간이 바로 뇌가 회복하고 면역이 활성화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8시간을 잔다고 해도 깊은 시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매일 어떤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2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2번째 방법은 당신이 잠드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방법 2. 깊은 수면을 위한 몸과 마음의 의식나를 점화하는 밤의 의식.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치유의식이다. 우리는 몸만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제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고대의 선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정리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씻고 눕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의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밤의 치유 루틴. 등을 따뜻하게 하기. 척추를 따뜻하게 해주면 자율신전이 이완되어 뇌도 함께 평온해집니다. 오이로 손과 발 마사지. 말초신전을 자극해 몸의 순환이 원활해지며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가벼운 호흡 명상.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생각을 잠시 놓아보세요. 하루의 모든 걱정이 떠나갑니다. 이런 작지만 따뜻한 의식이 반복되면 몸은 밤의 오기를 기다리고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잠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자가 치유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잠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아침을 여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단지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방법 3.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라. 지상 습관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어떻게 자느냐보다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많은 이들이 수면의 시작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상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무심코 넘깁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말했습니다. 아침의 얼굴은 인생의 얼굴이다.
새로운 아침을 여는 3단계 습관. 눈을 뜨자마자 햇빛 보기. 눈에 들어오는 자연광은 늘 이제 시작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멜라토닌이 사라지고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기분이 맑아집니다. 물 한 컵 마시기. 자는 동안 남아있던 뇌와 세포의 생기를 끌어넣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뇌졸중,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근육을 띄우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해 하루의 에너지를 깨웁니다. 이 아침 루틴을 3일만 반복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전화를 말할 것이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며 잠이 최고의 고약이다라는 옛말은 진리다. 우리 조상들은 잠이 최고의 고약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명의 등훈이었습니다. 잠은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 속의 독소를 청순하고 면역을 회복시키며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자가치유의 시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노인의 수명은 평균 7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그 7년이란 손주의 제사 입학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고 배우자와 한 번의 기념일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여백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시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삶을 바꾸는 실천을 시작하세요. 혹시 다음 3가지 질문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당신의 수면은 이미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십니까? 한밤중에 3번 이상 깨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이 지속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변화의 열쇠는 다름 아닌 수면입니다. 부록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전략 모임. 영상 후반부에서는 수면 전의 임상 경험과 검진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수면 전략만을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침실 온도는 몇 도가 최적인가? 되게 높이와 자세는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시간과 수면 사이의 간격은 몇 시간이 적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짧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념을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잠이 준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수면 철학과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밤은 고요하고 깊어지며 당신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체 시기를 되살려라. 잠은 나이에 따라 리듬을 바꿔야 한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않나요? 아주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지 통념일 뿐 과학적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노년 뒤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게 충분한 수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방식과 리듬, 즉 수면의 패턴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전환의 핵심, 생체 시계.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생체 시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가 자고 깨어나는 시간,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심지어 감정의 기고까지도 조절하는 몸 안의 은밀한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나이가 들수록 그 리듬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0대에는 밤 11시쯤 졸음이 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졸음은 밤 89시에 시작되고 새벽 45시에 눈이 떠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에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변화, 그 은밀한 리듬. 저는 지난 30여 년간
멜라토닌 즉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전하 양상을 집요하게 추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70세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분비 시점 자체도 두세 시간 이상 앞당겨진다. 이는 곧 젊은 시절의 수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몸의 리듬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이미 밤 9시에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억지로 자정까지 버티며 잠을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의 조화가 깨지고 수면의 질은 점점 악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신호를 억지로 조율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수면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가장 먼저 깨닫고 실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회복 이야기 하나의 수면이 삶 전체를 바꿨다. 많은 의사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며 수면제를 처방하는 것 외엔 별다른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자 의사인 저로서는 그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 연구했고 수천 편의 논문과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뒤적였습니다. 결국 하나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머니께 적용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3세의 어머니께서 지금은 새벽 5시면 스스로 일어나 가벼운 운동까지 하시며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낮에 졸거나 피곤하다는 말씀 없이 매일 식사를 준비하시고 촌중화되어하며 생활의 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약이 아니라 몸의 신체 리듬을 다시 조율한 결과입니다. 의사로서의 고백 수면 하나로 3가지 약을 줄일 수 있었다. 저 자신도 올해로 9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정해진 시간을 딛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며 진료실에 서고 강의를 하고 글을 씁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수면 습관. 우리 클리닉의 잠지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된 수면 습관 하나만으로도 3가지 약, 고혈압약, 혈당약, 수면제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면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한정화의 만남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몸은 자고 싶어 한다. 마음이 거절할 뿐이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청춘 약에 의존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의 리듬을 다시 살려 진짜 건강을 되찾으시겠습니까? 다음 편 예고 우리는 수면에 대해 너무도 큰 오해를 품고 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수십 년간 삼식이가 믿고 있었던 수면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안 자면 죽는다는 게 사실일까? 하루 8시간은 꼭 자야 하는 걸까? 낮잠은 건강에 해로울까? 이로울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나면 당신의 밤은 물론 당신의 남은 인생마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면에 대한 가장 큰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깊은 잠은 나이보다 먼저 늙지 않는다. 노년 수면의 과학과 균형의 회복.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용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한밤중까지 TV를 보며 혹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활동을 이어가며 몸이 보내는 이제 쉴 때입니다. 라는 냉랭한 신호를 내서 외면하십니다. 그 결과 황금 수면 시간대를 흘려보내고 결국 밤을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죠. 사실 노년지 수면의 또 다른 특징은 깊은 수면, 디프 슬리프의 감소입니다.
얕은 잠과 깊은 잠 수면의 두 얼굴. 우리의 수면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이 파도처럼 교차하며 이루어지는 하나의 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어서면 깊은 수면의 양이 40대에 비해 무려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딥슬립, 디크슬립 몸과 뇌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수면의 핵심 단계이자 면역 시스템이 회복되고 뇌 안의 노폐물이 씻겨나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얼마나 오래 자든 피로는 풀리지 않고 면역력도 점차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하나의 결심이 일으킨 평생의 변화. 제가 지령했던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익숙한 생활 리듬이었기에 이 나이에 갑자기 바꾸긴 어렵지요 하며 허탄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새벽에 깨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로에 시달렸고 고혈압은 잘 조절되지 않았으며 다른 병원에서는 수면제만 권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단호한 의지는 삶의 리듬을 되찾고자 하는 진지한 결단이었습니다. 생활 리듬을 지중을 단 기주의 전화. 직 할아버지는 저희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별표 노년수면 맞춤 프로그램 별표를 만나게 되었고 과감히 생활 리듬을 조정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취침 시간은 밤 9시 30분으로 앞당기고 기상 시간은 자연스럽게 새벽 5시로 맞추었습니다. 그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신체 리듬에 따라 하루의 흐름을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진 할아버지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들게 되었고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던 만성고혈압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매일 새벽 동네 공원에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산책을 즐깁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그의 말 속에는 피곤하다는 말 대신 삶의 여유와 기쁨이 묻어나옵니다. 그것은 단지 잠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 할아버지의 변화는 단지 깊은 수면을 되찾았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전치의 균형을 회복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다시 음악을 듣고 글을 쓰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이제야 다시 만난 것 같다. 이처럼 잠은 단지 밤의 일이 아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조율의 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처럼 나이가 들고 몸의 리듬이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도대체 몇 시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매일 밤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을 잘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의사도 어느 수면 관련 서적도 쉽게 알려지지 않았던 노년기 수면의 결정적이고 과학적인 핵심 비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 깊은 수면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생체 루틴, 그리고 약 없이도 수면을 돕는 3가지 황금 습관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작은 변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밤 9시, 10시,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시점. 너무 이른 거 아니이다? 제가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다소 이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몸의 생체 리듬과 호르몬의 분비 주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과학이 밝힌 밤구에서 식시의 위력. 2021년 저희 수면 클리닉 등 국내외 여러 의과대학들과 협력하여 수천 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밤 9시, 10시에 잠자리에 든 그룹은 그보다 늦게 잠든 이들보다 수면의 질이 무려 45%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날 시행한 기억력 테스트에서 이들 그룹이 평균 28%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피로 회복은 넘어 뇌 기능의 활성과 신경계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 하필 밤 9시에서 10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멜라토닌, 즉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 리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멜라토닌은 저녁 7시, 8시 무렵부터 분비되기 시작해 밤 9시 전후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때가 바로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리듬에 순응하면 몸은 아무런 저항 없이 깊은 잠을 들 수 있습니다. 얕은 수면이 아닌 딥슬립 단지로의 진입도 훨씬 자연스럽고 깊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곧 면역력 회복, 뇌세도, 호르몬 증형 유지 등 생명 유지의 절정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점을 놓칩니다. 밤 11시, 12시까지 TV를 시청하거나 불필요한 활동을 계속하며 멜라토닌 분비의 절정을 허무하게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몸은 이미 자고 싶어 하는데 뇌는 깨어있으려 애쓰게 되고 멜라토닌 리듬은 깨지고 뇌는 혼란을 겪으며 잠은 얕아지고 자죽되며 결국 숙면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닌 우울, 면역 저하,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전신 증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정년퇴직 후 무너진 리듬, 그리고 회복의 길. 이어 관련해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76세 이하 할머니는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고 정년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오신 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밤 11시에 잠드는 습관만큼은 40대 때부터 고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벽에 여러 번 깨며 아침에는 심한 피로와 무기력감, 심지어 기분의 가라앉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잠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졌고 생활의 리듬이 점차 무너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복이 전환 점 취침 시간의 변화. 그녀는 저희 클리닉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작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취침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저녁 8시 이후에는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며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조절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10일 만에 밤에 뛰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아침 기상 후의 피로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표정과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기양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래전인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제 몸은 깊은 잠을 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깨달음은 그녀의 하루하루를 바꾸었고 이제는 친구들과의 산책 모임에도 다시 나가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맞는 시간은 기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에 잠들고 계신가요? 혹시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그 습관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가요? 몸은 이미 다 뛰었는데 과거의 시간표에 얽매인 채 지금도 매일 밤 수면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몸의 리듬을 되살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순한 시간의 조정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선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깊은 잠을 그루는 3가지 수면 루틴, 즉 역없이도 수면에 이르지 않은 고전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결합된 실질적인 실천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수면을 되살리는 5가지 실천법 역없이 자연스럽게 평생 지속 가능한 깊은 잠.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앞당겨 보시겠어요? 성우는 망설이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너무 일찍 자면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결국 조용히 용기를 내어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그분의 몸은 조용히 그러나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변화, 한 달 뒤에 전환. 밤마다 4-5번씩 뛰던 잠이 단 1번 정도로 줄었고 아침이면 괴롭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도 안정범위로 돌아왔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뚜렷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티를 끓이고 산책을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루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아침 공기가 맑고 머리도 또렷해져서 글도 더 잘 써지고 기억도 잘 나요. 삶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수면의 질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특별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단순하고도 중요한 시청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희 하루 동안 같은 리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9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밤 9시 30분이면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그 아침 시간은 제게 가장 창조적이고 맑은 시간입니다. 연고를 정리하고 글을 쓰고 환자를 만나고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 이미 많은 동료 의사들이 은퇴를 택한 나이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사람들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철학이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수면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실천법. 이 5가지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지만 그 효과는 어떤 수면제보다도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실천법 운동 시간의 타이밍이 수면을 결정한다. 운동은 좋다. 그러나 수면과 조화를 이루어야 더 좋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면과 관련해서는 운동이 타이밍이 핵심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곤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렬한 운동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태극권과 같은 부드러운 리듬의 운동이 노면지 수면과 가장 조화를 이룹니다. 박종우 할아버지의 일. 83세의 박종우 할아버지는 매일 밤 8시에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셨죠. 그러나 점점 잠이 깊지 않고 자주 깨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단 며칠 후 밤잠이 아주 편안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잠과 운동이 조화를 이룰 때 몸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으셨습니다. 실천법 전자기기를 멀리하라. 뇌를 쉬게 하라. 눈을 감아도 빛이 꺼지지 않으면 뇌는 쉼을 거부합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의 화면에서 나오는 별표 블루라이트, 청색광, 별표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직접 억제합니다. 핵심 포인트.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십시오. 그 시간은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TV는 꼭 봐야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음 2가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보완책.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눈에 전달되는 자극을 최소한의 멜라토닌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밝기를 최소로 조절하고 가능한 따뜻한 색감으로 전환하십시오. TV도 전역용 모드가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반드시 활용하세요. 수면을 되살리는 5가지 실천법 당신의 밤을 다시 살게하라. 앞서 2가지 실천법 운동 시간의 조절과 전자기기 사용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인 3가지 실천법을 통해 당신의 밤을 보다 편안하고 회복력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천법. 카페인과 알코올, 이 중에 단위자를 멀리하라. 깊은 잠은 고요 속에 찾아오고 자극 속에서는 멀어진다. 카페인과 알코올. 이 2가지는 많은 이들이 잠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실제로는 잠을 가장 지각하게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카페인의 증시.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물질입니다. 몸 안에서 완전히 분해되려면 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그 대사 속도는 더욱 느려지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한 잔의 커피가 밤까지 각성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등 카페인 음료를 피하십시오. 대신 보리차, 캐모마일, 고카차와 같은 무카페인 허브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줍니다. 알코올의 우회. 많은 분들이 술 한잔 하면 잠이 잘 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흔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엔 졸음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얕은 수면을 유발할 뿐 깊은 수면, 딥슬립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밤을 자주 깨고 오히려 더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실천적 몸과 마음을 달래는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행동은 몸에게 이제 잘 시간입니다.
라는 자연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저녁 루틴의 2. 저녁 8시경 조명을 살짝 낮추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흑차 한 잔을 마시며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하루의 긴장을 서서히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평온한 이완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뇌는 습관을 기억한다. 우리의 뇌는 습관을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저녁 루틴은 수면을 유도하는 내적 회로를 정비라.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들 시간이다. 이러한 일관된 리듬은 어떤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리듬 속에서 몸은 더 쉽게,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실천법, 수면에 최적화된 침실을 만들어라. 잠은 장소의 기운을 영향을 받는다. 침실은 말 그대로 잠을 자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 외의 기능이 섞이면 뇌는 혼란을 줬고 수면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실 정비의 원칙. 침실 안의 TV, 컴퓨터, 운동기구, 전자기기를 과감히 밖으로 옮기십시오. 침실은 오직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수면의 적절한 환경 조절. 온도 18도, 20도. 습도 40%, 60%.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활용하되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창문을 약간 열어 공기가 순환되게 하십시오. 빛과 소음을 차단하라.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밤새 조명이 밝은 환경이라면 두꺼운 암막 커튼, 수면 안대, 디마개, 화이트 노이즈 기기 등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 작은 전화들이 깊은 수면의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임리용 할머니의 전화. 78세 임리용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실에서 TV를 켜놓고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를 시청하셨습니다. 시끄러워야 오히려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조언에 따라 TV를 거실로 옮기고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춘 후 놀라운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줄어들고 밤에 깨는 횟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며 아침엔 훨씬 개운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마무리하며 수면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 5가지 실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반복 속에서 당신의 몸은 다시 원래의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수면을 넘어 산전수의 활력과 균형을 회복시키는 근본의 열쇠가 됩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그 시간을 이겨내는 3가지 지혜로운 대처법.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운동 시간의 조절, 전자기기의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의 절제, 저녁 루틴의 습관화, 침실 환경의 정비. 이 5가지 실천을 성실히 반복하신다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상상 이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어도 때때로 이유 없이 잠이 멀어지는 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 우리는 무력하게 눕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과 함께하며 실제로 효과를 입지만 불면의 감을 이겨내는 3가지 즉각적 대처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뢰 20분의 법칙. 눕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무작정 눕지 마세요. 잠들지 않는데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장소 자체가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뇌는 침대 잠이 오지 않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죠. 실천 포인트.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이동하세요.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손뜨개를 하거나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기다려보세요. 다시 졸음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침대로 돌아가 잠에 들도록 합니다. 꼭 기억할 것. 이때 절대 키해야 할 것은 바로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화면이 있는 기기입니다. 이들 기기의 밝은 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수면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면의 밤은 고요한 활동으로 몸을 달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지질호흡과 근육이완법. 몸의 긴장을 풀면 생각도 따라 풀립니다. 불면의 밤에는 몸은 피곤하지만 머릿속은 분주하고 심장은 뛰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이럴 때는 호흡과 근육을 동시에 다스리는 이완 기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 방법 4, 7, 8 호흡법.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리듬을 3에서 5회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심박수가 완만해지며 몸 전체가 이완 상태로 부드럽게 진입하게 됩니다. 더하기 점진적 근육 이완법. 발끝부터 시작해요. 종아리, 허벅지, 복부, 어깨, 얼굴로 올라가며 각 부위를 5초간 천천히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완전히 이완하세요.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몸의 긴장뿐 아니라 얽혀있던 생각들까지도 함께 풀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생각 멈추기 전략. 걱정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 생각하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잘 시간이 되면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정원 예약, 공과금, 자녀 걱정, 건강 상태, 매일 식사 준비까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달리기 시작하면 도무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뇌는 비우려는 의지조차 자극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더 긴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적기 전략. 종이를 꺼내어 걱정거리를 모두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 걱정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자. 이 단순한 시간 지정 전략은 생각을 잠시 뒤로 미루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심리적인 해방감이 생기고 뇌는 비로소 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불면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수면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듣고 신체 리듬의 작은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수면의 진정한 대부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29의 법칙, 호흡과 근육 이완법, 생각 멈추기 전략은 불면의 밤을 지혜롭게 넘기기 위한 작지만 확실한 도구들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수면제 없이도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잠을 닮은 3불면의 밤을 이겨내는 5가지 마음챙김 전략과 잠수 노인의 수면 비결. 밤이 짙어지고 잠이 멀어졌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건 괜찮아, 오늘은 잘 잘 수 있어.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일입니다. 그건 단지 위안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다정한 약속입니다.
산장과 홍흑고요한 장면으로 스스로를 들여다세요. 눈을 감고 머릿속이 평온한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 햇살이 부서지는 바닷가,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숲길, 그 어떤 장소든 몸과 마음이 저절로 풀어지는 공간을 떠올리며 그 안에 들숨과 날숨을 담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불안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81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변화. 김철수 할아버지는 상없이 태와 자녀에 대한 미안함으로 매일 감자채개구리에 사로잡혀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 멈추기 연습과 오늘은 괜찮다는 자기 위로를 습관화한 후에는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던 시간이 15분 이내로 줄었고 밤새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온 수면 보조제 몸을 이완시키는 작지만 강한 친구들. 우리는 약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온 지혜로운 보조제는 몸에 부담 없이 편안한 이완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숙차, 동연의젓에서 불면을 다스리는 대표 약초. 휴문가일차, 마음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허브. 라벤더 오일, 실현 전, 대게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효과적입니다. 실천 팁.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숙차 한 잔을 마셔보시라. 몸이 은근히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풀어지고 졸음이 자연스럽게 밀려옵니다. 낮잠을 한명까지 활용하세요. 좋은 낮잠은 밤잠을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이 밤잠을 방해한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간과 길이만 지킨다면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더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낮잠 가이드라인. 시간대 오후 1시, 3시 사이. 길이 20분, 30분 이내. 이 시간대는 에너지가 가장 떨어지는 생체 리듬 구간이로 짧게 눈을 그치면 머리는 맑아지고 몸의 피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단, 오후 늦은 시간이나 1시간 이상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천의 핵심, 2주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각 멈추기, 자연 수면 보조제, 낮잠 활용. 이 3가지는 앞서 소개한 5가지 생활 실천과 함께 불면의 밤을 이겨내는 완성된 수면 전략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전화에는 시간이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실수한 2주 이상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반복적으로 실천해보세요. 불면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만약 이런 실천들을 2주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면 상태가 계속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심리적 요인, 신체 질환 또는 환경적 원인 등 보이지 않는 원인이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하는 사람들의 수면 습관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유독 잠수 인구가 몰려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블루존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3곳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섬. 놀라운 공통점은 이 지역의 90세, 100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이 매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일관된 수면 리듬이라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산장수인의 수면 철학과 황금의 시간. 전 세계 곳곳에는 놀라울 만큼 많은 장수 노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블루존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고 그리스의 이탈리아 섬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삶을 유일히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은 한결같이 반복되는 수면 리듬이 존재합니다. 오키나와의 잠 황금 시간대를 지켜낸 빅스인의 하루. 연구에 따르면 오키나와 지역 100세 이상 노인의 93%가 밤 9시 19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 6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앞서 다룬 수면의 황금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왔을 뿐입니다. 우치 나치 할머니, 기츠의 고용한 루틴. 오키나와에 사는 우치 나치 할머니는 매일 밤 8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가벼운 체조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전 작은 텃밭으로 나가 순수 채소를 가꾸며 흙을 만지십니다. 그분의 이 생활은 무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루틴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젊을 땐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50을 넘기고부터 삶을 바꿨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그때부터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졌고 정원 갈 일도 줄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운, 나아가 내 건강과 행복이 달라지더군요. 잠수인들의 공통 루틴 자연의 시기로 살아가는 삶. 오키나와뿐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어르신들도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자기기의 자극도 도심의 소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태양의 움직임과 어둠의 속삭임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수면의 비결입니다. 낮잠도 삶의 리듬 이탈리아 섬의 시에스타 문화. 또 하나의 특징은 짧은 낮잠입니다. 이탈리아 섬의 노인들은 하루 중 오후 1시경 20에서 30분간의 낮잠을 마치 식사처럼 규칙적으로 즐깁니다. 이 짧은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낮잠은 심장병 발병률을 37% 낮춰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차 한 잔의 평화수면 전에 고요한 의식. 잠수 지역의 노인들은 잠자기 전 내 차 한 잔, 조용한 대화,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키나와의 쑥차, 이탈리아 섬의 허브차, 사르디냐의 조용한 촛불 아래에서 나누는 가족 이야기. 전자기기의 빛 대신 평화로운 감각들이 그들을 감쌉니다. 그 고요함이 뇌를 진정시키고 깊은 잠으로 이끄는 안대자가 됩니다. 잠수인의 수면 습관 정리. 다음은 전 세계 잠수 노인들의 수면 습관 핵심 정리입니다. 밤 9시, 10시 사이의 황금 시간대의 취침. 새벽 5시, 6시 사이 자연스러운 기상. 일출과 일몰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 오후 1시경 20에서 30분 낮잠, 시에스타. 전자기기 자극 최소화, 수면 전 고요한 루틴. 지금까지의 수면 철학 요약. 수면 패턴은 나이에 따라 변화하며 그에 맞춰 취침 시간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이라면 밤 9시, 10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수면 진입 시점입니다. 깊은 잠을 원한다면 운동 시간, 전자기기, 카페인과 알코올, 저녁 루틴, 침실 환경. 이 5가지 요소를 조율하시라. 불현이 찾아올 땐 20분 법칙, 4, 7, 8 호흡, 생각 멈추기, 자연 보조제, 낮잠 활용으로 부드럽게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가는 수면의 해답입니다.
에필로그 수면의 황금 시간은 삶의 황금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91세의 나이에 매일 밤 9시 30분이면 조용히 등을 돌려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하루의 빛이 스며들기 전 명상과 조용한 체조로 몸을 띄웁니다. 그리고 연구와 진료로 가득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죠. 저는 지금도 누구보다 한직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 1시간 수면의 황금 시간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지역을, 당신의 감정을, 그리고 당신의 하루 전체를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황금 시간을 실천해보세요. 더욱 건강하고 더욱 기운찬 노년의 아침이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귀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만의 수면 고민이나 습관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밤의 평화와 아침의 밝음을 선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큰 밤과 밝은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